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5월 14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급락을 했는데 비트코인은 급등을 하면서 희비가 엇갈렸다라는 기사인데요. 미국의 마이너스 금리 비트코인의 랠리의 촉매가 될까에 대한 기사가 있습니다. 증시와 다르게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부동산 재벌이 비트코인을 주시 중이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블록체인 프로젝트 톤을 전면 중단을 선언을 했습니다. 다음 세대가 이어갈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JP모건에서 코인베이스 고객을 위한 비트코인의 금융을 제공한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왜 JP모건에서 지금 코인 거래소에 이 비트코인 금융을 제공을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IBM 블록체인 솔루션 스마트 컨트랙트 탈중앙 옵션을 더한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란은행에서 CBDC 개발 기술 아닌 설계 원칙이 우선이다라는 기사가 있고요. 그리고 지닥에 상장되는 클레이 다른 주요 국내 거래소에도 상장이 될까에 대한 인터뷰 기사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뉴욕 증시 급락 그리고 비트코인의 급등 희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밤에 뉴욕 증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와 그리고 미중 갈등 고조로 큰 폭으로 이제 내렸는데요. 지금 뉴욕 증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2.17%가 하락했고, 그리고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1.75%,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55% 각각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미 증시에는 이제 악재가 많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파월 의장은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화상 강연에서 향후 경제에 대해 매우 불확실하고 심각한 하방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연준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양쪽에서 추가 부양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전일 금리를 마이너스로 내리라고 압박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 세계가 중국에서 온 전염병으로 타격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 코로나19 중국 책임론과 무역 문제를 본격적으로 연계할 수 있음을 시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 노동부는 4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1.3% 하락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사상 최대의 이제 하락세인데요. 이렇게 이제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와중에 비트코인은 오히려 반대로 단기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 이제 9,300달러 선까지 회복을 했고 현재 가격대가 9,461달러 선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콜린 텔레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 반감기 완료 후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이 지난해 연간 최고치를 기록했던 당시와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어 올해 또 다른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에 대한 암호화폐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됐을 수 있음을 시사를 한다라고 하면서 이 많은 암호화폐 애널리스트들은 마이너스 금리와 대규모 자산 매입 등 비전통적 통화 정책은 이 공급량이 제한된 비트코인 가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을 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니스트도 최근 반감기를 통해서 비트코인 신규 공급이 축소된 가운데 연준의 통화 부양책 확대 가능성 시사는 비트코인이 1만 달러 저항성을 넘어서 이 신고점을 향한 행진을 시작하게 만들 잠재적 촉매가 될 수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은 아직까지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 단기적으로 하락하고 거기에 대한 반등이 나오면서 긍정적인 증시와 반대로 지금 단기적으로 흐름을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차트를 조금 자세히 바라보면요. 지금 단기적으로 급락을 했던 곳에서 이 단기적인 반등이 지금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8,200달러 선까지 하락을 했다가 지금 현재는 9,400달러 선, 9,322달러 선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등이 한번 이제 나온 상황이고요. 근데 위쪽에는 다시 또 저항선이 있죠. 9,400달러 선 정도에 또 저항선이 있어서 이 저항선을 막고 다시 한번 내려오는 흐름이 될지 아니면 이 저항선을 뚫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정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 횡보를 보이거나 아니면 추가 조정이 나올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열어놓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상승하는 것들도 확률적으로는 쉽지는 않은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만약에 이제 정고점을 강하게 뚫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온다면 또 의외의 결과들도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모든 걸 열어놓고 지금 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리비스코의 그 비트코인 전망인데요. 뭐 전망이라기보다는 그냥 맞춰봐라 이거예요. 어느 쪽에 투표할래 이런 건데, 지금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2시간 봉에서. 그래서 짧은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재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이 지금 등락을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다가, 패턴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2번 연속으로 같은 하락을 보여주었다가 올라와서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위쪽에서 한번 쭉 올렸다가 다시 쭉 내리고, 거기서 다시 한번 또 내린 상태에서 중간 상태로 다시 가격이 회복하고, 이 회복하는 상태에서 이제 어떤 패턴이 나올 것이냐를 이제 두 가지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패턴이 요 패턴이 다시 반복될 것이냐, 그러니까 이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두 번째 이 패턴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내려와서 요 패턴이 될 것이냐, 요거를 이제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패턴이 나오지 않겠느냐, 결국에는. 그래서 상승으로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패턴이냐, 아니면 여기에서 나왔던 것처럼 2번 연속으로 이렇게 하락을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똑같이 패턴을 보여줄 것이냐. 결국에는 8,400달러 선까지 이제 다시 한번 내려가는 흐름과, 그리고 위쪽에 전 고점인 이 10,000달러 선까지의 고점으로 다시 한번 펌핑이 다시 한번 올라오느냐, 뭐 이걸 이제 두고 투표를 해봐라 이런 것 같은데요. 글쎄요, 이 두 가지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우선 단기적으로는 상승이냐 하락이냐로 판가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조금 더 길게 보면 이게 이제 꺾여서 내려오는 패턴이 되는 거고, 이건 아래쪽으로 내려가더라도 이 아래쪽에서 이제 지지를 받는 패턴들을 지금 기대를 하는 거죠. 어느 쪽으로 내려가든 올라가든 뭐 단기적으로는 뭐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9,000달러 선 안착 만만치 않다라고 하고, 지금 미국 부동산 재벌이 비트코인을 주시하고 있다라는 기사인데요. 미국 부동산 재벌이자 이 자선 사업가로 활동 중인 빌 풀트라는 사람이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이 비트코인, 그리고 금, 그리고 은 등 세 가지 자산을 주시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적으로 이제 자산가들이 비트코인에 이제 관심을 갖는 부분을 이제 다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 이제 해시펀드의 거물도 뭐 2% 정도를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거물급 자산가들이 계속 들어온다라는 건 비트코인 시장을 크게 만드는데 이제 큰 역할을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들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텔레그램 블록체인 프로젝트 톤을 전면 중단을 선언을 했습니다.
텔레그램이 추진하던 블록체인 프로젝트 텔레그램 오픈 네트워크인 톤을 이 미국 증권당국 규제 문제로 중단이 됐다라는 기사인데요. 텔레그램 CEO 파벨 드로프는 이 미국 규제기관과 마찰이 생긴 이 블록체인 프로젝트 톤과 그 암호화폐 그램 개발을 중단한다라고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텔레그램은 약 2년 6개월간 블록체인 톤과 암호화폐 그램 개발에 주력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드로프 대표는 여러 사람이 함께 돈을 모아 금강을 만들고 금강에서 나온 돈을 나눴다고 가정해보자. 그러자 판사가 나타나서 이 사람들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금강에 투자했다. 그러나 스스로 금을 소유하지 않고 타인에게 팔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금을 얻게 허락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판사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처럼 그램을 사고 팔면 안 된다고 판결하기 위해 이 같은 논리를 이용했다. 정확히 톤과 그램에게 발생한 일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CEO가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답답한 심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이 판결에 대한 안타까울 거예요. 아마 지금까지 이제 투자한 시간과 돈이 있고 거기 투자금까지 이미 엄청난 자금들을 받았는데 그걸 제대로 출시도 해보지 못하고 중간에 이제 막힌다는 게 굉장히 답답한 마음일 건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도 돈이 많고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이 잘 됐다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닐 수 있다라는 거. 지금 페이스북의 리브라를 이제 봐도 어느 정도 그런 게 보이는데 리브라도 지금까지 페이스북 행보 그리고 그 성공 가도에서 중간에 이제 막히는 경우가 한 번씩 생기죠. 그래서 항상 그 생각대로 사업이 추진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전면 중단을 이 톤 프로젝트가 이제 중단을 하게 되면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느냐? 결국엔 이 텔레그램 측에서는 이 기술 개발을 지속할 수 없게 됐지만 이 다른 사람들이 작업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수에서 배우고 시작할 다음 세대 기업가 그리고 개발자들에게 맡기겠다. 그리고 텔레그램이 실패한 곳에서 다음 세대가 성공을 이어가길 바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실제적으로 그 텔레그램 측에서 이거를 직접적으로는 이제 관리를 하질 못하고 근데 이제 텔레그램 오픈 네트워크에 이제 탈중앙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톤 기반 블록체인인 이 프리톤 블록체인이 그 토큰을 이제 출시를 하기도 했는데 이날 톤의 이제 코어 인프라 개발팀인 톤랩은 이 블록체인 운영체제 톤 OS의 메인 소스 코드를 깃허브에 오픈소스화 해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리톤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이 미국 내 소송으로 톤 블록체인 창시 기업인 텔레그램은 더 이상 참여할 수 없게 됐다. 그리고 앞으로 프리톤이 전 세계 자유시장, 개인 데이터 보호, 탈중앙 거버넌스, 그리고 검열 저항, 협력의 가치를 촉진하길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차원에서 이 통 개발과 배포는 계속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술 개발한 것들을 이제 계속 그 커뮤니티 측에서는 활용을 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JP모건 이 코인베이스 고객을 위한 비트코인의 금융을 제공한다라는 소식인데요. JP모건이 코인베이스와 제미니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을 승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해당 소식은 이 JP모건의 소장인 제이미 다이먼이 지난 비트코인이 사기라는 주장을 했을 때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놀라운 소식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자사 직원이 암호화폐 투자를 했다라는 소식에 해고하겠다라는 엄포까지 넣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재미있는 거죠.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하고 사기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수장에 있는 제이머 다이먼이라는 사람이 있는 JP모건에서 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금융을 이제 제공하겠다라는 거니까요. 그래서 코인베이스와 제미니는 이미 출금과 전신송금 및 입금을 위해서 디지털 자산과 은행과의 중요한 브릿지 역할을 이제 형성해 왔다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를 그 거래소에서 거래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JP모건과의 연결성이 이제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JP모건에서는 왜 이제 그러면 이 거래소와 거래를 하느냐라는 거죠. 고객이 은행 계좌를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와 연결을 해서 빠른 이체가 가능하기 위해서 이 디지털 자산의 브릿지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때 이제 중요한 부분은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이 거물급 투자자들이 이제 조금씩 생기고 있다라는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우선은 헤지펀드 투자자인 폴 튜더 존스 같은 경우는 이 지난해 자신의 펀드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 선물을 2% 할당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었고 자기의 이제 투자자들에게도 그런 서한을 보냈는데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 투자자들이 지금 비트코인에 투자할 가능성들이 좀 더 높아질 것들을 지금 주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투자자가 암호화폐 거래에 이제 뛰어들고 있음을 지금 그 예측을 하고 거기에 그 투자를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IBM 블록체인 솔루션 스마트 컨트랙트 타중앙 옵션을 도한다라는 소식인데요. IBM이 이 기업형 블록체인 솔루션을 한층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참여자가 스마트 컨트랙트 변수를 제한하고 수정할 수 있는 더욱 타중화된 거버넌스 옵션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6일 공식 블로그에서 이 IBM은 하이퍼레저 패블릭 2.0 블록체인 플랫폼의 베이스 레이어로 지원해서 이 전체적인 보안과 유용성을 높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성능과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개선한 이번 업그레이드로 이 플랫폼의 스마트 컨트랙트 거버넌스도 변경이 된다라는 소식인데요. IBM은 블록체인 플랫폼이 하이퍼레저 패블릭 2.0을 지원하고 이 새로운 탈중앙 스마트 컨트랙트 관리 역량과 여러 개선 사항들을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플랫폼이 이용자가 사용할 패브릭 버전을 선택하고 다른 버전으로 이전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이용 중인 하이퍼레저 패블릭 1.0에서는 이 스마트 컨트랙트 거버넌스는 중앙화되어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한 거래자만 세 변수를 제한할 수 있었고 다른 참여자에게는 제한을 수용하거나 거절하고 진행 중인 거래에서 나가는 두 가지 옵션밖에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새 버전은 여러 참여자가 새로운 변수를 제한 수정할 수 있는 더 탈중화된 모델이고 이 버전에서도 한 당사자가 변수를 관리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IBM이 지금 이제 플랫폼으로서 블록체인 솔루션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기업이 유통 거래나 뭐 이런 부분에서 블록체인 도입을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영란은행 CBDC 개발이 기술 아닌 설계 원칙이 우선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우선 사이먼 스코어 영란은행 핀테크 수석은 이 디지털 파운드를 발행하게 된다면 기술에 앞서 은행이 정한 설계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수석은 원칙에 대한 타협은 없어야 한다 하면서 기술 제공자가 설계 측면에서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는 것을 결정하도록 하지 않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사이먼 스코어는 특정 원칙을 두고 그에 따라 CBDC 관련 기술을 선택을 해야 한다 하면서 이 기술을 중심에 두고 설계 방향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영란은행 이 핀테크 수석의 발언은 지난 3월 은행이 발표한 CBDC 논의 보고서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하는데요.
은행은 보고서에서 이 화폐와 결제 부분의 변화를 감지하고 CBDC 개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가치 저장과 결제가 가능한 CBDC 모델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은 이러한 미래 화폐 개발에 민간 부문과 협력할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남은행에서는 이 CBDC 개발을 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유럽중앙은행도 지금 일반 대중의 지원할 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다들 적극적으로 각 나라별로 지금 CBDC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지닥에 상장되는 이 클레이 소식을 이제 어제 전해드렸었는데요. 지금 지닥이 우리나라 암호화폐 거래소 이제 지닥이 14일에 클레이튼 클레이를 원화 마켓에 상장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오늘인데 지금 상장이 될지 모르겠네요. 클레이는 이 카카오 블록체인 계열사 그라운드 X가 발행하는 만큼 이 국내 투자자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국내 암호화폐 4대 거래소에 클레이 상장 계획을 물어봤습니다. 지금 먼저 빗썸에서는 어떤 대답을 내놓았냐면 빗썸 상장과 관련된 업무는 이 상장심의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빗썸은 시장 교란 방지와 회원 보호를 위해 이 상장 이전에 특정 재단에 대한 상장을 확정하거나 이를 외부에 노출하지는 않는다 라고 합니다. 다만 현재 클레이 상장과 관련된 논의는 진행 중인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비트도 이제 상장 예정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클레이 상장에 관한 업비트의 공식적인 의견은 노코멘트라고 하고요. 그리고 코인원 같은 경우는 이 결정된 사항은 없는데 대부분 암호화폐 거래소가 그렇겠지만 코인원도 자체 상장 폐지 기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상장이 결정되고 따라서 클레이가 코인원 기준에 부합하고 가치 있는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프로젝트라면 상장하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빗도 언급을 했는데요. 이 그라운드 X의 클레이 토큰 상장과 관련해 코빗 거래소 내부에서 특별히 논의될 사항은 없고 아직 외부로 전달할 만큼 상장을 고려하지 않았고 상장을 검토하는 단계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에 대해서 다들 이제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을 한다라는 예고는 실제적으로 거래소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인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